갈수록 자녀들의 독립은 늦어지고 은퇴는 빨라집니다.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평균 수명은 길어지죠.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꿈만 같다 하는 분들 돈키호테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 세워보시죠. 우아한 노후. 자, 매주 목요일 동키 여러분의 노후 책임져줄 뾰로롱 마법봉 봉선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드릴 봉선미입니다. 오늘은 봄비와 함께 봄비를 대동하고 몰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해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목요일은 우리 동키 여러분들 우아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알뜰하고 살뜰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주디, 네. 노화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노화가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면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에 노화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치료가 가능해요? 물론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비유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네. 현재 90세를 바라보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 또는 150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여러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면서요. 80세 나이에도 40대나 50대처럼 생활할 수 있고 또 더 젊게 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무려 10년 안에 열릴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버드 되면 믿어야죠. 믿어야죠. 뭐 당장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는 세상이 옛다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연구와 내용 자체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평균 수명 자체가 많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예측은 어느 정도는 실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노화세포 제거와 또 장수 유전자 연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화 치료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요. 노후의 삶은 경제활동이 줄어든 채로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긴 시간이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우아한 노후 시간에 강조를 해드리는 얘기죠. 노후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특히 중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돈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데 반해서 은퇴 시기는 반비례로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50세만 되더라도 정말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은퇴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죠. 그래도 우리 동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 매주 목요일 우아한 노후 시간에 여러분의 이런 걱정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 전문가 분들과 함께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직접 상담하신 분의 사연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돈키호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사연 중에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상담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라디오를 즐겨 듣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직업군인이다 보니 오전에 진행하는 돈키호테는 처음 듣게 됐는데요. 막연하게만 생각되던 보험에 대한 내용 정리와 부족한 부분들을 상담받고 싶어서 용기 내봤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와 아들 둘 해서 4인 가족이고요. 아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 부쩍 그만두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아이들은 둘 다 초등학생인데요. 앞으로 점차 늘어나게 될 교육비도 걱정이고 군인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서 퇴역 후에 연금 액수가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4인 가족 보험료는 78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줄여서 노후 자금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노후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을 희망과 안도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40대 군인이신 가장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정 참 많죠. 예. 그래도 맞벌이이신 데다가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또 노후 자금을 마련하실 만한 충분한 시간은 확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문제는 저축 가능한 잉여 자금이죠. 월 수입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남기는 합니다. 근데 좀 넉넉하게 충분하게 남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모자란 듯 해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1,0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똑같아. 네. 다들 간당 얼마를 벌든 다 넉넉하지가 않아요.
다들 모자란 듯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비까지 하기에는 조금 막막한 맞벌이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못 벌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낭비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노후 대비를 못하면서 빠듯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이 집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집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맞아요. 또 제대로 준비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엄두도 안 난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시는 동안 시간만 흐르고요. 사실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망설이기만 하다가 시간만 갑니다. 혹시라도 점검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집도 뭔가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도움부터 요청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연자분은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못 벌고 사는 건 아닌데 여유 자금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보험 상황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매달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정 지출 금액을 살펴봐 드렸는데요. 네. 자녀분이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우리나라 사실은 교육 현실이 그렇습니다. 교육비에 70만 원 정도를 매달 지출을 하고 계셨고요. 보험료도 78만 원 정도 불입 중이셨는데요. 그중에서 CI 종신보험에 두 분이 각각 22만 원, 1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불입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면서 또 각각 운전자 보험과 치아 보험으로 10만 원씩 그리고 아이들 보험료로 30년 납 30년 그 만기로 해서 18만 원 정도를 또 각각 불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CI 종신보험 각각 22만 원, 18만 원. CI 보험은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중대한 질병 위주로 설계된 보험이다. 그래서 보장을 받기도 정말 어렵다. 근데 하필이면 이거를 두 분이 다 가입을 하고 계셨네요. 네, 안타깝죠.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CI 보험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또 중대한 수술, 중대한 치매 등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범위가 상당히 좁고 지급받기 어려운 보험이고요. 네. 보험금 자체가 사망 보장을 미리 선지급해 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중대한 질병 중 최초로 진단받은 질병에 단 1회만 진단금이 지급되면서 두 번째부터 발병되는 또 다른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또 지급이 안 되는 시스템이고요. 어렵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사망 보장은 나중에 그 지급 액수만큼 줄어드는 형태여서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은 받기 힘든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계약을 제외한 특약들은 갱신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납입 기간인 30년을 꼬박 불입하고도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돼서 올라가면서 보장의 기간인 8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갱신형 보험이 섞여 있었네요. 사실 자신의 보험이 갱신형 보험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 채로 또 몇 년의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자체가 갱신형으로 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장이 섞여 있는 보험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갱신형 보험이라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요. 비갱신형 특약을 기준으로 해서 납입 기간이 적혀서 증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만 납입을 하면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걸로 아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갱신형 특약의 의미는 20년을 완납한 이후에도 계속 인상되는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요. 혹시 내가 가입한 보험 중 갱신형 특약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 보험은 어떤가요? 앞서 아이들 보험이 만기가 굉장히 짧은 것 같았는데. 네, 맞습니다. 아이들 보험도 이렇게 30년 납 30년 만기 상품은 사실 성인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불입을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30년 동안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열심히 불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30세가 돼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0년 또는 30년을 불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자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보험회사에 유리한 시스템인 거죠. 근데 어린이 보험, 아이들 보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어린이 보험을 100세 만기로 할까 30세 만기로 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00세 만기로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우선 30년 납 그 30년 만기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조금 절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보장의 기간이 짧게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무언가 그때 가서 다시 시작을 할 때는 그때의 시스템을 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 상태도 그렇고 보험료도 다시 그 나이에 아기 때는 그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시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30세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성인 보험료로 다시 설계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 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납입 기간을 30년으로 짧게 해서 본인이 나중에 납입 여력이 생겼을 때 보험을 가져가라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불입을 완납을 해주고 보험을 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연히 보장의 기간은 첫 번째 우선순위로 길게 설정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속에 들어가는 보험의 내용들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암이나 뇌졸중, 뭐 뇌혈관 질환, 또 화혈성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30년 납, 30년 만기의 보험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납입 기간과 또 보장의 기간은 길게 설정을 하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한테 100세 만기를 해줘봤자 그때 그 돈이 뭐 유용하겠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화폐같이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사실상 아이가 가입을 할 때도 우리 3대 질환이라고 해서 암진단금, 뇌혈관 질환 진단금, 심혈관 질환 진단금은 어느 나이, 어느 연령대에 가입을 하더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특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약들을 중요 부위로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술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이후에 오는 특약들을 조합을 잘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기 때 가입하는 보험도 100세 만기로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서 보험의 여건이라든지 시장이 변화가 됐을 때는 그때 가서 없는 부분들만 일부씩 보충을 하면 되는 거고 기본 틀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예 지금 가입을 안 한다면 모를까 하실 건데 왜 그럼요. 돈을 내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냅니까? 라는 이야기시거든요. 지금 내는 김에 그냥 만기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한번 가입해 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더 필요한 부분만 따로 맞습니다. 가입을 하면 되지. 지금 내는 거를 30년 만기로 해놓으면 그때 가서 다시 다 들어야 된다는 거고 혹시라도 아픈 데가 있으면 그때 가서 그거는 들고 싶어도 못 드는데 그렇게 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아이들 보험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사실 뭐 적게 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사연이죠. 고민이에요. 내 가족이 한 달 보험료 78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계셨어요. CI 보험을 이분은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뭐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언제 정확하게 내가 보장을 받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셨고 아이들 보험도 보장 기간이 30년으로 짧았는데 납입 기간도 정확히 30년 동안 계속 내셔야 되는. 자, 이제 솔루션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습니까? 네, 우선 월 78만 원의 보험료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비갱신형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네. 4인 가족 보험료 58만 원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20만 원이나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잉여 자금으로는 20만 원으로 10년 납 변액연금 상품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가 월 20만 원이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드린 거예요? 네, 우선 두 부분은 CI 보험의 실손까지 연결되어 있는 통합 형태셨는데요. 실손만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서 건강보험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진단금 등 진단금과 수술비, 그리고 암 특정 치료 보장 특약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더해서요. 암 치료 자금으로 쓰인 돈에 대해서 1년에 최대 1억까지 5년 동안 지급해주는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아이들은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어린이 상품으로 각각 9만 원에 안내를 해서요. 가족의 보험료를 78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낮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잘하셨네. 네, 그리고 CI 보험을 해약하면서 지급받게 된 해지환급금 4천만 원 정도는 집 담보대출을 상환하면서 총 부채 액수도 줄어들게 됐고요. 또 대출 상환 원금과 이자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고 있던 보험료를 뭔가 보험을 해약한다. 그러면은 이게 정리를 한다는 건 지금까지 낸 거가 아까워진다는 얘기 아닐까. 근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내는 게 덜 아까운가?
아니면 지금까지 낸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게 덜 아까운가? 이 두 맞습니다. 가지를 잘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음.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음. 그런 고민에 봉착하신 분들한테 뭐라고 안내를 해드리냐면요. 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저 대전에서 수원까지 기차를 타고 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기차가 부산 가는 기차가 아니고 광주 가는 기차래요. 음에 그럼 우리가 목적지를 광주로 그냥 변경할 거냐는 거죠. 지금까지 온 시간하고 내 티켓 값이 아까워서 부산 안 가고 광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부산에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른 내려서 부산 가는 어. 기차로 갈아타면 조금의 비용하고 약간의 시간 정도는 내가 손해를 좀 보겠지만 목적지로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은 무조건 해지하는 게 대수는 아니지만 정말 잘못된 보험이어서 다시 변경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쓰셨으면 과감하게 또 진행을 하셔야지만 내가 나중에 정말 필요로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정말 잘못된 보험이다라는 확신. 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목적지가 부산인가? 라는 거에 대한 확신도 있으셔야 돼요. 내가 목적지를 광주로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목적지를 굳이 부산으로 가겠다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이 시간과 돈을 굳이 낭비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옥석을 가려내야죠. 네, 그걸 이제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광주를 가는 게 더 좋은데 자꾸 이 비유가 이렇게 되니까 되게 이해가 쉬워서 네. 광주로 가는 게 더 좋은 건데 굳이 부산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낭비를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알고 보니 광주가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내가 목적지가 왜 부산이었는지 이런 경우들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면서 과연 목적지를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지금 내리는 게 합당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낭비가 되고 있다면 지금 KTX로 갈아타는 게 맞나, 새마을호가 맞나. 아, 재밌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네. 해보시면 정말 최적의 방법을 안내를 해주실 분들 저희가 옥석을 가려서 모시고 네.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편안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CI 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실손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가장 넓은 폭넓은 보험으로 바꿔주시면서 지금까지 낭비되고 있던 것들은 아깝지만 앞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거, 집담보대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상환하면서 이자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또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을 싹 다 해결을 해주신 거잖아요. 해지 환급금으로 대출 상환도 하고 월 20만 원씩 줄어든 보험료로 이제 노후 대비도 하고.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연금 상품은 사실 금리 형태로 불이되는 연금과 또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에 따라 변하는 변액연금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연금 상품은 장기간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연금 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잘 됐네요. 변액연금이 수익률에 따라 액수가 변하는 상품이다라고 하셨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전한 거죠? 네, 노후자금인데 당연히 안전한 상품이셔야겠죠. 그럼요. 제가 앞서서 변액연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연금 가입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는 연금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형 상품이다 보니 당연히 수익이 변동되지만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한다면 확정 이율로 최저 보장이 되면서 중간에 수익이 나게 되면 매달 적립금을 조회해서 전달보다 높았던 수익률을 최저 보장해주고 다음 달에 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최저 보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아진 수익률을 보장 지급받는 연금 상품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좋네요. 수익을 주는 투자형 상품인데 수익이 나면 그만큼 돌려주고 매달 적립금을 조회해서 수익이 높았을 때를 최저 보장으로 해서 높아진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최저 보장의 의미는 최저 연금액을 투자 수익률과 관계없이 보증한다는 점인데요. 한 가지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요. 가입 후 연금 개시 시점까지 중도에 해지를 하지 않아야 보증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또 수익률에 따라 매달 보증해주는 기능을 통해 지난달보다 높아지면 높아진 수익률을 또 보장을 받는 거고 낮아지면 예전에 수익률을 보장받은, 즉 낮아져도 사실은 수익률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연금 수령 시까지
유지만 할 수 있다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유지만 하고 있다면 제일 높아진 그 수익률을 최저 보증으로 잡아준다.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연금 수령 시까지만 기다리면 매달 수익률이 높았던 적립금을 다 챙겨서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변액 상품의 특성은 수익률에 따라서 매번 적립금과 회지 환급금이 변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수익이 잘 날 때는 물론 아무 때나 중간에 해지를 해도 손해가 없겠지만요. 수익이 안 났을 때는 중간에 해지 시에 원금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연금 개시 시까지 유지를 한다면 10년 불입을 하고 이제 유지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금의 일정 이율을 보장 지급받으면서 적립금 자체가 매달 수익이 난 만큼 최저 보장을 하면서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중간에 혹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매년 12번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변액연금이라는 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잘 활용을 한다면 장기성 상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목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거 곤란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잘만 활용을 한다면 불편 없이 연금 재원으로 마련하실 수 있겠네요. 자, 매달 20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생겼습니다. 노후를 위해 변액 연금 플랜을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변액 연금을 통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몇 살 때부터 받게 되시는 건가요? 네, 연금의 우선 납입 기간은 5년 납부터 자유롭게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이분은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했고요. 월 2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원금이 저축되게 되는데요. 65세부터 수령 시에 우선 평생 수익이 단 1%도 없더라도 원금의 복리 1.75%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약 3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 4% 정도만 수익이 나더라도 원금은 2배인 4,8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 한 7%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2,400만 원의 원금은 약 8천만 원이 넘게 돼서요. 4%의 수익률은 월 20만 원 정도, 또 7%의 수익률은 월 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종신토록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얼핏 생각을 하면 10년 동안 20만 원씩 납입을 하는데 뭐 물론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4%의 수익이 난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연금 수령을 똑같이 20만 원씩 한다. 요거는 조금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연금은 종신연금으로 납입은 10년이지만 수령은 65세부터 종신토록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평생. 그렇죠. 또 월 20만 원은 최저 보장 지급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아준다라고 하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거고, 앞서 저희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평균 수명이 120세나 150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럭키죠. 나중에는 이게 65세부터 안 줄 것 같아요. 연금. 그럴 것 같아요. 더 늦게부터 줄 것 같아. 그게 그죠? 변할 거고요. 사실은 다음 달부터는 제10회 경험 생명표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보험사에서 우리나라 평균 연령대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를 정해서 연금 액수가 결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월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연금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자분 고정지출 금액인 CI 보험을 통해서 보장의 범위가 상당히 좁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보장 범위를 확 늘렸습니다.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렸어요. 납입 기간도 갱신형인 100세 납에서 20년 납으로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납입을 한 후 100세까지 쫙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바꿔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4천만 원의 해약 환급금이 생겼는데 이걸로 집 담보대출 받았던 거 대출 상환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부채 비율 낮춰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월 보험료 자체가 줄어들었죠. 2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돈으로 연금 재원을 마련해서 변액 연금을 통해서 나중에 노후 대비까지 해드렸죠. 맞습니다. 우리가 자산의 배분을 얘기할 때 부동산, 예적금, 펀드, 보장성 보험, 또 연금 상품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내 상황에 맞게 각각의 포지션을 조율할 수 있지만 개별의 내용들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데는 사실 이견이 없습니다. 변액연금 상품도 이러한 내용을 기반에 두고 설계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금융상품 전반에 걸친 재무상담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보험 리모델링은 보장의 범위는 넓게, 보장의 기간은 길게 조정하면서 보험료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둘째.
변액연금은 원금은 물론 최저보장 지급액으로 안전하게 노후자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